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김관영 도지사가 취임한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김관영 전북호가 출범하면서 도정의 색반차기가 진행되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취임 초부터 사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그리고 국립청소년팀센터 등이 유치되면서 새바람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관영 도지사로부터 군산과 익산 등 전북 발전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취임하시고 이제 도지사로는 첫 경험이시고 네. 어떻습니까? 많이 바쁘시고 또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도지사 아무래도 민선이다 보니까 내 손으로 뽑은 도지사 직접 한번 만나서 나의 진실한 민심과 정책을 좀 전달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요청도 많이 주십니다. 제가 그 요청을 다 수용해 드릴 수가 없어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나 실무진을 통해서 또 여러 문자 메시지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이제 취임하신 지 2달 좀 넘겼습니다. 예. 좀 늦었긴 하지만 실제로 도지사 이 도정 경험을 해보신 소감 그리고 군산과 익산 시민들에게 인사 말씀 함께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익산 군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지사입니다. 그동안 정말 성원해 주셔서 도지사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낙후된 우리 경제, 전라북도 경제 꼭 좀 살려내라 라고 하는 우리 도민들의 절박한 그런 마음들이 김관영을 이 자리에 서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 잊지 않고 시간을 정말 분초를 쪼개가면서 전라북도 곳곳을 누비고 한 건이라도 국책사업 많이 하고 예산 더 따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입니다. 성과가 아직은 미미하지만 초지일관 또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관영 도지사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대선하시고 네. 또 야인으로도 좀 있으셨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도지사를 직을 맡으면서 이제 도정을 이제 챙기고 계시는데 이 밖에서 본 도정하고 실제로 해본 안에서 본 도정하고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도정이 굉장히 챙겨야 될 범위가 높고 네. 국정의 축소판이다. 외교 안보 국방만 빼면 거의 국정을 다 포괄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참 일이 참 폭넓고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또 우리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복지라든가 우리로 말하면 농수산, 축산, 수산 또 뭐 국토, 교통, 도로 뭐 참 환경 참 모든 분야에서 다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잘 조절하고 또 조율해낼 것인가. 특히 도지사는 저는 정무적 감각이 필요한 행정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주요 기관장들과 어떻게 협치를 잘 이끌어낼 것인가. 예를 들면 교육감님과 협치, 시장 군수들과의 협치, 국회의원들과의 협치, 여야의 협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누구보다도 소통과 화합의 정신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점에 좀 중점을 두고 일을 해나가려고 생각합니다. 네. 국정의 축소판이다라고 이렇게 느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도정 슬로건을 이제 정하셨는데 뭐 혁신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뭐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의미와 이거 이렇게 정했으면 또
실현하는 어떤 네.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말씀을 좀 네.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우리 도에 와서 좀 느낀 것은 우리 도민들과 공무원들이 조금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좀 걱정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국에서 1등 가본 경험들이 최근에 있어서 최근 한 10여 년, 20여 년 동안 전국에서 1등 간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도가 굉장히 도세가 줄어드는 큰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조그마한 성공의 경험들을 축적시켜 나가자라고 그런 의미에서 함께 변화하고 혁신해야지만이 살겠다. 지금 그대로의 과거의 관행과 관성에 묻혀서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대신에 이 혁신과 변화는 도지사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민과 함께 특히 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함께 혁신하자. 이렇게 혁신을 통해서 성공 스토리를 곳곳에 만들어내고 이런 성공 스토리들이 축적이 되면 자연스럽게 전라북도도 변화하고 새로운 희망이 생길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슬로건을 만들었고요. 제가 도에 가서 굉장히 좀 생각했던 것보다 이건 참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성과다라고 생각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입니다. 네. 예, 공무원들과 제가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좀 특이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도청의 팀장, 소위 사무관급 팀장이 240명이 있는데 240명으로부터 직접 업무 보고를 다 받았고요. 네. 그분들에게 업무 보고할 때 일상적인 업무 보고 대신에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타 시도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벤치마킹해서 그중에 가장 잘하고 있는 케이스를 연구해서 발표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240명의 팀장들이 자기 소고한 업무에 관해서 벤치마킹 케이스를 발표를 다 했는데요. 제가 같이 토론하고 업무 보고를 하면서 240개의 프로젝트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더라. 그리고 전부 우리 도를 위해서 쓸만한 것들을 제안해준 우리 그 팀장들의 열정에 제가 감동을 했고, 이 정도의 열정이라면 이분들과 같이 전라북도도 변화시켜 나갈 수 있겠다. 또 일하는 분위기로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겼다고 할까요? 앞으로 또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같이 힘을 모아 나간다면 상당한 시너지가 나올 것이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그런 그 실력을 잠재적인 그 잠재력을 확실히 믿게 되면서부터 훨씬 더 일하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김 지사께서 이제 취임하시면서 협치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첫 인사로 국민의힘 당자 출신을 이제 정책협력관으로 이제 임명했는데요. 네. 이 협치를 강조하는 이유 그리고 네. 이 국민의힘 출신을 이 협력관에 임명한 그런 그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시죠. 도지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도정에서 성과를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정의 성과는 크게 예산과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도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우리가 개발하고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결국 정치권, 힘 있는 권력의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제가 처한 위치를 정확하게 저는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야당의 지방의 도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라북도에 많은 도정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 여당의 국민의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왜소하지만 대한민국 전체의 정치권에서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적어도 존중하는 최소한의 제스처는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서 국민의힘 쪽에 제가 정책협력관을 추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고, 그런 일환으로 제가 국민의힘 전북도당 사무실을
방문을 했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네. 정운천 도당위원장께서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소리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지 우리 도민들의 삶을 보다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힘도 반드시 저는 빌리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협치를 하게 된 겁니다. 네. 네, 협치에 이제 그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뭐 협치의 어떤 사례를 바로 또 만들어냈습니다.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을 이제 여야 공동으로 발의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전라북도 이제 하고 이제 같이 여야가 설치 법안을 만들어낸 거죠. 이 설치 법안이 이 협치의 사례로 이제 평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그 김 지사님의 어떤 생각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이것이 좋은 선례가 돼서 이렇게 하면 어떤 좋은 작품이 나오겠다 이런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도지사와 국회의원 간의 소통을 긴밀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2주에 한 번씩 서울 여의도에 가서 현역 국회의원님들과 조찬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상에는 민주당만의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국민의힘, 이제 전라북도에는 지금 정운천 의원님과 이용호 의원님 두 분이 계신데요. 이분들과도 같이 지금 조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여야 모두의 도움을 이끌어내는 그런 작업을 한 것이고요. 그 일환으로 최근에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여당에서는 정운천 의원님이 대표를 발의해 주시고 야당에서는 한병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 주시고 지금 앞으로 2년 동안은 그래도 민주당이 의회에서는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도움이 없이는 또 법안 통과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양쪽 의원님들이 동시에 한 건씩 약간 다른 법안을 대표 발의해서 네. 이 두 개의 법안이 같이 논의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이 특별자치도법이 꼭 통과되어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좀 희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올해 안에 어떻게 통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예, 지금 뭐 객관적인 상황으로는 행안위에 굉장히 많은 법안들이 지금 제출되어 있어서 순서대로 보면 올해 논의조차가 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러나 여러 방법들을 좀 써서 우선적으로 이 법안들이 좀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로서는 뭐 올해 안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한번 다해 볼 생각입니다. 네. 지금 그 여야 간의 협치 그리고 중앙 정치과의 건과의 협치의 어떤 필요성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우리 도내에서의 협치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뭐 방금 전에도 이제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뭐 도교육청 그리고 시군과의 협치 이런 네. 것들이 중요한데 이 새만금 행정구역만 놓고도 지금 현재 세 개 시군이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새만금 그 전북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시군 간의 기능과 역할이 또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또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협치가 잘 돼야 될 텐데요. 제가 도지사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제발 도지사와 교육감이 싸우지 말고 손잡고 전라북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좀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네. 들었습니다. 또 기초 단체장들과 도지사가 갈등 관계 없이 원만하게 일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셔서 제가 그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감과 도지사가 교육 협력 추진단을 만들기로 합의를 하고 지금 실무협의회를 10여 차례 이미 가졌습니다. 네. 조만간 도의 조직 개편을 할 즈음에 같이 교육 협력 추진단을 출범시킬 계획이고요. 여기에는 도에서 3개 팀, 교육청에서 1개 팀, 또 대학에서 1개 팀, 이렇게 5개 팀으로 구성되는
교육협력 추진단이 기관은 다르지만 한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교육협력을 진정으로 의논하고 결정하는 그런 행정조직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시장 군수들과 도지사가 반기에 한 번씩 네. 반드시 만나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또 갈등이 있는 곳은 수시로 만나서 의견 조율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로 지난주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 군수들과도 도지사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특히 우리 군산이나 익산, 김제, 부안 이쪽과 관련된 새만금 문제는 새만금 행정협의회가 그동안 존재를 해서 네. 군산시장, 김제시장, 부안군수 세 분과 도지사가 이렇게 모여서 중요한 문제를 의논하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그 행정협의를 최근에 먼저 한번 가졌고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특별행정자치기구를 만드는 작업까지 한번 해보려고 서로 어느 정도 의견의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그 협의회, 시군간 협의회는 뭐 열릴 수 있고 논의는 이제 충분히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논의할 때 하고 또 그 주민들한테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들한테 하는 얘기하고 또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를 들면 김제시 같은 경우 행정구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법적인 문제 제기, 그리고 이번에는 새만금 신앙의 관할권을 놓고서도 또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토사리고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특히 새만금을 둘러싼 여러 가지 지자체들 간의 갈등을 원활하게 해소하고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먼저 새만금 전체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소위 새만금 메가시티, 군산과 김제와 부안, 지금 있는 행정구역과 자치단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새만금 특별시를 하나 만들어서 새만금 특별시장은 3개 시장 군수가 돌아가면서 1년씩 하고 거기에 의회를 각 시군에서 5명씩 파견해서 의회를 만들고 여러 자치단체 간에 걸쳐 있는 공통된 그런 업무들을 그 새만금 특별시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내는 소위 새만금 메가시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소위 부울경 메가시티 그 개념에서 시작은 됐습니다마는 부울경은 광역자치단체 간의 연합체고요. 기초단체 간의 연합체는 이번 새만금에서 처음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이 부분이 잘 된다면 저는 새만금 발전에 상당히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관할권 분쟁이나 여러 가지 분쟁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씩 양보해서 특별행정기구를 먼저 출범시킨다면 저는 새만금의 굉장히 발전 속도를 당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사님 이제 취임 초부터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좀 들렸습니다.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그리고 여기 익산에 이제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그리고 김제에는 뭐 두산전자 이런 것들이 이제 유치가 됐는데 뭐 이 취임 초부터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뭐라 좀 도지로서의 업무를 하는데 힘도 생기고 의욕도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도지사 취임하고 와 보니까 이런 프로젝트들은 그래도 그 전부터 송하진 지사님이 주도가 되셔서 상당히 착실하게 준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인 준비, 마지막 마무리는 제가 했습니다마는 또 송 지사님 그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잘 준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것이 만약에 마지막 마무리를 잘못해서 미끄러지면 굉장히 저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해서 하이퍼튜브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1조 가까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제가 취임 당선 직후부터
관심을 가지고 TF를 만들어서 별도로 긴밀하게 대응을 하자. 그리고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 이것은 너무나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심적 부담을 크게 느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제가 직접 프레젠테이션 하고 직접 발표자로 나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준비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 상황이 잘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 전체 과정에서 하이퍼튜브뿐만 아니라 익산에 있는 희망 디딤돌센터, 디딤센터 이런 것도 국회의원 또 시장, 도지사 이렇게 아주 긴밀하게 협조가 잘 된 사례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익산의 그 희망센터 케이스는 한명도 의원님, 또 정원율 시장님, 또 군산의 그 군산항 제2준설토 네. 투기장 그 문제는 또 군산의 신영대 의원님, 군산 강임준 시장님, 또 도지사 이렇게 각 케이스별로 굉장히 긴밀한 이 협조 관계를 맺으면서 일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성과가 괜찮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각 지역의 주요 사업은 전라북도는 어디 특별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도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 군수님들이 의욕을 가지고 나서는 일에 도지사로서 적극 도와드리고 힘 실어드리고 또 부족한 것은 좀 채워드리고 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이제 도와 시군 간의 관계에서 물론 지사님께서는 지금 뭐 시군의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은 이제 종종 보게 되면 시군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도지사가 도가 공을 가로채거나 네. 네. 아니면 방해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예.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아마도 이제 자치단체 간에 서로 갈등이 있는 문제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는 모든 시장 군수님들이 적어도 민선으로 뽑히셨고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열심히 도와드리는 것이 도지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공을 가로챈다든가 뭐 하는 일을 방해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예. 시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번 김관영 지사님의 말씀을 좀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좋은 프로젝트들을 또 역으로 각 시장 군수님들은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좋은 프로젝트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도에 건의도 하고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중앙부처 사업에 공모도 하고 최초의 아이디어의 시발점은 역시 시장 군수님이다. 네. 도지사보다도 그 지역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또 시장 군수님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시장 군수님들의 더 적극적인 그런 업무 발굴을 독려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내년도 국가 예산이 국회 심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전라북도 국가 예산의 예산 확보에 어떤 시험대가 이제 도래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의 국가 예산이 상당히 보수적이고 건전 재정을 강조하는 그런 기조 속에서 지금 국가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예산 확보하는 것도 예년의 증가율은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 심사 단계에서 전라북도의 제목 찾기 그리고 전라북도의 예산 신규 사업 반영이랄지 증액 활동 이게 중요할 텐데요. 이제 김관영 지사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시험대에 올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하실 계획입니까? 네, 이제 국가 예산의 전체적인 흐름이 8월 말까지는 기재부에서 1차 정부의 안을 만들고 이것을 국회에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정부의 안을 보면 전체 예산 639조 중에 이번에는 굉장히 지출도
상당히 구조조정을 하고 증가폭도 굉장히 낮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예산들이 상당히 삭감이 많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네. 우리 도도 굉장히 역점을 가지고 반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반영이 안 된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국회 단계에서 다시 심사를 할 때 국회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사업의 타당성과 미래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분석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드린다면 국회 단계에서 상당한 그래도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보고, 다만 저희 전라북도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대한 예산이 반영되고 증가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인 출신 도지사를 가졌는데 뭐 국회에 가서 제대로 설득도 못하더라 또 이런 얘기 사실 저도 참 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청 공무원들 또 도에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혼연일치가 돼서 이번 국회 심의 단계에서 최대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이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야말로 지방 소멸 시대다. 이게 지금 바로 이제 이 현실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도 이런 점을 직시를 하고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하기 위한 뭐 예를 들자면 지방 공공기관 이전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특히 전북 지역으로 봐서는 이 공공기관 이전이 국가 균형 발전,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한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정책이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에서의 우리 전북목 찾기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텐데요. 공공기관 이전이 한 번 이루어졌고요. 우리 전라북도에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비롯한 몇 개의 기관들이 들어왔지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아는 것보다는 낫다. 그래도 뭔가 성과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지방 균형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많은 시도지사들이 요청을 했고 대선 과정에서 대선 주자들도 공약을 했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120대 국정과제에도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 거점 육성이다 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는 어떤 공공기관을 받을 것인가? 그래도 과거에 이미 받은 공공기관하고 서로 유기적인 연계가 있고 그 기관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농생명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문화산업 또 제3금융 중심지 이런 기존의 생태계와 연계가 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들을 저희가 타겟팅해서 이런 기업들을 전라북도로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약 40개 정도의 공공기관을 저희가 이제 소위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건의를 드렸는데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기관은 여러 가지 한국투자공사 또 한국벤처투자 또 무역투자진흥공사 이런 거는 이제 주로 금융기관과 관련된 기관들이고요. 그 외에 농생명과 관련된 농협중앙회 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등 이런 많은 기관들을 우리 지역으로 좀 유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건의서를 이미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들이 우리 지역에 꼭 맞는 기관들이 꼭 이전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산과 이 새만금 발전은 그야말로 전북 발전의 어떤 그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지금 정책 기조의 변화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신재생 산업과 관련해서는 감사를 전반적으로 할 것을 표방을 한다랄지. 네. 그러므로 해서
새만금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 단지가 영향받는 것 아니냐. 네. 특히 알리백 산단 조성과 같은 그런 사업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신재생 에너지 단지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이 감사원 감사하고 중앙정부하고의 어떤 그 조화 그리고 설득 이런 것이 필요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서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께 건의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이미 정부가 추진하기로 이미 발표된 것에 관해서는 더 이상 바꾸지 말아달라. 네. 미래에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속도를 늦춰 나가더라도 이미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발표를 믿고 많은 기업체들이 지금 가담을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새만금만 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서 선언하시고 그 선언을 정부의 입장으로 믿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거기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투자도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것이 되돌아지고 취소된다고 하면 그 기업들이 입을 손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발표된 것만은 바꾸지 말아달라. 이 얘기를 꼭 들여서 관철시킬 생각이고요. 지금 새만금 경우에는 R200 국가산단을 작년에 국토부로부터 대한민국 최초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네. R200 산단의 핵심은 수상태양광, 육상태양광, 해상풍력에서 재생에너지로부터 공급을 받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공단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서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흐름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R200 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정된 R200 산단이 제대로 조성되지 못하고 삐걱덕거린다면 이건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에도 저는 크게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적어도 신재생 에너지 단지로 만들겠다라고 정부가 발표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관철시킬 생각입니다. 그 외에 새만금에 이제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장기 임대 용지라 해서 우리가 평당 50만 원씩 분양하던 것을 그 1%인 5천 원만 1년에 임대료로 내고 100년간 쓸 수 있도록 한 그 땅이 현재 60만 평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내년에 저희가 추가로 1년에 10만 평씩 해서 4년 동안 40만 평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예산 안에 그 부분이 꼭 담길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2차 전지,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의 굉장히 중요한 성장 산업인 배터리와 2차 전지 산업에 관해서 많은 소재 업체들이 새만금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첨보라든가 대주전자라든가 또 성일하이텍 이런 회사들이 지금 이미 투자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많은 회사들이 올 수 있도록 기반을 닦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군산에서 클러스터가 이제 전기차 클러스터죠. 이른바 군산형 일자리 네. 모델로 이 전기차 클러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정상화가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업들의 개별적인 사정 이런 것들이 이제 중첩되다 보니까 더욱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속하게 정상화해서 그야말로 당초에 목표한 일자리를 좀 많이 챙기는 그런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군산형 일자리. 참 제가 국회의원 할 때 군산이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애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지금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좀 더 정상화되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군산형 일자리의 모델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만금에 대해서는 하도 주제가 많고 사업도 많고 그래서 하나 네. 더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그동안 뭐 국회의원 때도 주장을 이번 선거 때도 약속을 한 것입니다. 새만금 예. 테마파크. 예. 이건 어떻게 현실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새만금이 국제적인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는 테마파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거기에 부수돼서 국제도시 또 국제학교가 들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차분히 저희가 민관협력체를 구성하고 어떻게 노력을 해야지 테마파크를 유치할 수 있을지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공항이 개항되는 2029년에 새만금 테마파크가 개장이 되려면 적어도 그 3년 전인 2026년에는 착공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25년까지는 어떤 회사가 들어올지가 결정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스케줄을 가지고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꼭 2025년경까지는 새만금 테마파크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새만금 테마파크는 일단은 일정표는 나온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뭐 9월달 말에 또 미국에 출장을 갑니다마는 출장에 가서 전라북도 농산물을 수출하는 수출 계약도 예정을 하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테마파크 유치와 관련된 여러 활동들도 좀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익산도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네. 익산은 미래 성장 산업으로 해서 식품 산업 클러스터를 2단계를 하고 또 동물 의약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농식품 바이오를 분야를 특성화시키겠다는 건데요. 네. 이런 부분도 이제 모두가 다 이제 정부가 사업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 예산도 거의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라북도와 정치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죠. 도지사님의 도움이 아주 크게 필요한 분야인데 이 부분도 좀 애정을 갖고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전라북도를 농생명 바이오 산업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제가 공언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도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그 가장 중심에 익산 식품산업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지금 70만 평을 조성해서 현재까지 분양률이 약 72% 돼 있고요. 앞으로 3년 이내에는 최소한 분양이 다 끝나고 입주까지 다 지금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3년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적인 기업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서 제2 식품 클러스터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해서 90만 평을 추가로 지금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농림부와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로 90만 평이 조성이 되고 이것이 공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조성되는 데만도 빠르면 3년 또 길면 5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저는 빠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라북도의 모든 의원님들, 정치권 또 시장 군수님과 같이 힘을 모으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외에 익산에는 인수 전염병 공통 연구소가 있고요. 또 이 동물 케어 클러스터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반려동물과 관련된 의약품 이 부분을 익산에서 집중적으로 실증 단지를 만들고 그 의약품에 중점 특화된 그런 단지를 만든다면 전국적인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키워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전북 발전 방안 그리고 군산과 익산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도민들에게 앞으로 도정에 임하는 각오 그리고 다짐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특별히 쌀값이 많이 떨어져서 시름에 잠겨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서 도지사들이 같이 힘을 모으고 농림부에 목소리를 내고 대통령께도 건의를 해서 최대한 쌀값 하락을 방지하고 신곡 수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고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 힘내시기를 꼭 바랍니다. 저는 도민들께 희망을 만드는 도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조그마한 성공의 경험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축적될 때 우리 전라북도에 희망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도정에는 성과를 내는 유능한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도민들께는 겸손한 도민들을 하늘로 섬기는 그런 도지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초심 잃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해서 새로운 전라북도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좀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김관영 도지사의 전북 희망을 만들기 위한 세판차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발전 전략이 어떤 성과로 나타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침체와 낙후라고 하는 그런 징표가 성장과 발전으로 전환하는 변곡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영 전라북도지사였습니다. 시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